네, 안녕하세요. FMNC 스마트 비전 스쿨 성채연 IT 선교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스마트 비전 스쿨 네 번째 강의로 SNS를 통해 이렇게 선교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블로그 편을 배워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는 동일한 목적으로 함께 일하는 자, 주의 복음을 위해 함께 애쓰는 자,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키워드의 중요성을 알고 추출하여 글을 쓸 수 있다. 두 번째, 이웃과 소통의 상호작용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양한 플랫폼에 글을 올려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할 수 있다입니다. 네, 블로그는요, 웹과 로그를 합성해서 블로그라고 불리는데 지금은 이제 비디오 가중치가 높아져서 비디오 플러스 블로그라고 해서 브이로그로도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블로그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블로그 차트. 네, 이렇게 이제 블로그 차트라는 사이트에 들어오시게 되면 맨 밑에 발을 내려서 맨 밑에 내려볼게요. 내려보면 블로그 점유율과 카테고리 점유율이 보입니다. 먼저 블로그 점유율은요. 네이버에서 67.9%, 그다음에 다음에서 16.1%, 그리고 티스토리, 다음 티스토리를 통해서 7.4% 이런 식으로 해서 블로그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가장 지금 현재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면 카테고리 점유율이 있는데요. 제일 많은 것은 당연히 여기 기타인데 옆에 보면 오른쪽에 여행과 숙박의 제일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션, 의류, IT, 인터넷, 그 다음에 레시피, 맛집, 식품 이 정도 순으로 일상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은 여기 기타에 들어있겠죠. 네, 복음을 많이 발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간 차트를 보면요. 이렇게 한 주간에 1등부터 20등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 차트를 살펴보면 테마 차트는 이렇게 테마별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다양한 것이 있지만 IT 쪽에서 한번 IT 리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T 리뷰 1등부터 10등까지 보여집니다. 1등 네, 하명민의 디카 갤러리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분들을 많이 들어오셔서 보면서 어떻게 이분들은 하시고 계시는지 보는 것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진과 비디오와 또 어떻게 글을 쓰고 있는지 보시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쭉 내 블로그 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블로그 분석에 들어오면 여기 회원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 블로그를 여기에다 등록을 하게 되면 내 블로그가 몇 등인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인데요. 이거는요. 77,983위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순위가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 대비해서 제가 1300등이나 떨어졌네요. 옆에는 실시간 유효 키워드 수가 31개인데요. 굉장히 적죠. 100개, 200개, 300개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성 글을 쓰셔서 실시간 유효 키워드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정말 유효 키워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또 이따 배워보겠습니다. 좀 아래로 내려오면은 네, 블로그 순위가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그래프로 보여지는데 유효 키워드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굉장히 분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블로그 차트 홈으로 오면요. 이쪽에 보면 아래쪽 중간쯤에 보면 공지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이웃 맺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여기서 찾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다 서로 이웃 추가 환영합니다 라고 이분은 제목에 정보 공유 블로그다. 자기는 정보 공유 블로그인데 서로 이웃 추가 환영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블로그 주소와 하고 싶은 말을 남겨 놓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들을 들어가서 또 보시고 또 이웃 추가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에 보면 여기 그 프로필 밑에 보면 서로 이웃이죠? 네. 저 현재 이분과 제가 서로 이웃입니다. 네, 서로 이웃이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여기에 보면 서로 이웃이 아닌 사람에게 조금 내리면요.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과 친구인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트를 이분을 클릭하시면 이분 사이트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이분의 이 블로그를 보시면서 이분은 좀 아래쪽에 있네요. 여기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이분은 이제 마운틴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과 저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웃 추가 여기가 있죠? 요 이웃 추가를 누르면 그냥 이웃이 있고 여기 서로 이웃을 맺읍시다 라고 있습니다. 이웃은 그냥 누르면 이웃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 서로 이웃을 누르시면 서로 이웃 맺기를 다음을 누르시면 이렇게 제가 신청을 하면 제가 여기다 신청 메시지를 쓰는 겁니다. 서로 이웃 맺고 싶습니다. 서로 이웃 맺고 싶습니다 하면은 이제 여기서 제가 누르면 네, 블로그 차트에서 보고 왔습니다. 블로그 차트보다는 서로 이웃 맺은 친구 블로그에서 보고 왔습니다. 좋은 정보 나누며 네, 저는 묵상 글을 쓰고 있습니다. 간단히 자기가 어떤 글을 쓰고 있는지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웃 보고 싶습니다. 자주 놀러 오겠습니다. 네, 뭐 물론 이렇게 자기가 쓸 수 있는 글은 다양하겠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서로 이웃 맺기를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운틴님에게 서로 이웃을 신청하였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죠. 네, 이렇게 해서 친구가 이 마운틴이라는 분이 제가 보낸 이 서로 이웃 추가한다는 메시지를 보면은 그분이 보고 서로 이웃 안 하고 싶다 할 수도 있지만 또 서로 이웃 하고 싶다 이것은 이 마운틴 이분이 의견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근데 거의가 수락을 해줍니다. 네, 여기 봤고요. 네. 네, 블로그 차트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블로그 4대 지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그냥 글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블로그를 좀 영향력 있게 키울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블로그 활동성 지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블로그 운영하는 기간이 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수, 그 다음에 포스트 등록 빈도에 따라서 활동성 지수가 이렇게 높아지고요. 또 옆에 보면 블로그 인기도 지수가 있습니다. 방문자 수, 페이지 뷰, 이웃 수, 스크랩하는 그 수에 따라서 내 블로그 인기가 얼만큼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포스트 주목도 지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양질의 포스트를 발행하고 있는가, 댓글과 공감은 어떻게 많이 이렇게 달리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에 따라서 지수가 매겨지고요. 인기도 지수는요. 댓글과 공감, 그리고 조회수, 그 다음에 스크랩을 통해서 인기도 지수가 이렇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 정말 정보성 있는 정보를 쓰시면서 이웃과 소통하는 그런 블로그가 네, 지수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정보 중에 정보는 네, 당연히 네, 복음이겠죠. 네,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많이 여기저기에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함께 우리는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글쓰기. 이 글쓰기에 대해서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그동안 많은 글을 써서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터득한 결과 이렇게 몇 가지를 좀 압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당연히 글을 쓸 때는 정보성 글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실인 글을 써야 된다는 거죠. 사실이 아닌 것을 쓰면 내 블로그가 이제 인기가 친구가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찾아오는 빈도수가 적겠죠. 그리고 검색 이용자가 찾는 글을 써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글을 쓸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정보성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면은 검색 이용자가 찾을 수 있는 검색자가 검색에 어떤 검색을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찾고 있는지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검색 엔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2가지씩으로 씁니다. 그리고 제목에 있는 키워드를 본문에 여러 번 넣어줍니다. 그리고 경쟁력이 낮은 키워드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랫동안 블로그를 이렇게 썼다면 뭐 크게 영향력을 받지 않겠지만 이제 블로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많은 검색량이 많은 것을 많은 키워드를 붙들고 쓴다면 그 내가 발행한 블로그가 지수가 낮기 때문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블로그 지수가 낮기 때문에 상단 노출하는 확률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글을 쓸 때는 경쟁력이 낮은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대표 키워드보다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세부 키워드를 붙들고 글을 쓸 때 사람들이 내 블로그를 찾아오는 빈도수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상위 노출에 되는 조건 뭐 비슷한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다른 건 없겠지만 먼저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하나가 검색 이용자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블로그는 컨텐츠로 시작해서 컨텐츠로 끝난다. 네, 블로그는 컨텐츠로 시작해서 컨텐츠로 끝난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 주시면서 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글쓰기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추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검색 엔진을 이용한 키워드 추출 방법이 있고요. 검색 광고를 이용한 키워드 추출 방법이 있습니다. 네, 먼저는 검색 엔진을 이용한 키워드 추출 방법인데요. 네, 검색 엔진은 텍스트와 링크를 타고 다니면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연관성이 있는 텍스트와 링크가 글과 링크 달린 거니까 연관성이 있어야겠죠. 이미지나 영상이 또 연관성이 없다면 보여지는 것에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관성이 있는 텍스트와 링크가 연관성이 있어서 검색 엔진이 잘 읽어가는 잘 보여질 수 있는 것을 검색할 수 있도록 글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네, 검색 엔진을 통해서 얻어지는 글이 있습니다. 키워드 자동 완성어와 연관 검색어인데요. 자동 완성어는 검색창에 검색을 할 때 자동으로 생기는 글입니다. 네, 그리고 연관 검색어는 검색한 글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연관 검색어입니다. 그럼 자동 완성어와 연관 검색어가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자동 완성어 중에서 하나님만 쳤는데 하나님 밑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많이 보여집니다. 이것이 자동 완성어입니다. 네, 자동 완성어죠.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제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하고 검색을 했더니 연관 검색어가 요 밑에 보여집니다. 연관 검색어 예수 그리스도 야훼 이렇게 여러 검색어가 보여지죠. 다시 한번 여기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다르게 연관 검색어가 보여집니다. 예수 나무 위키 눌러보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축소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으로 검색했을 때 보여지는 연관 검색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먼저 이것을 딱 복사를 해서 엑셀에다가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엑셀에다 저장을 하시면 이것을 나중에 하나님이라는 키워드를 붙들고 글을 쓸 때 연관 검색어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연관 검색어가 하나님과 관련된 연관 검색어가 뭐가 있는지 참고하시면서 글을 쓰면 아무래도 검색하시는 분들이 이런 궁금한 내용을 검색하는 거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사해서 갖다가 붙여넣기 하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키자드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자드 제가 미리 알려드린 사이트가 있죠. 키자드. 네, 이 키자드에 다시 들어가서 저는 로그인을 먼저 했습니다. 네, 로그인을 했죠. 네, 키워드 마법사를 누릅니다. 먼저 맨 위에 있는 키워드 마법사. 네, 다시 제가 하나님을 검색을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하고 검색을 하니까 여기 잠깐 보여지는 글이 있죠. 네,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연관 키워드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관 키워드가 보여지고요. 자동 완성 키워드가 보여집니다. 자동 완성 키워드가 이렇게 쭉 보여지고요. 네이버에서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은 다음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다음에서 자동 완성 키워드가 하나님으로 검색했을 때 이렇게 많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글의 자동 완성어가 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엑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 자동 완성어 엑셀로 누르시면 자, 여기에서 내가 바탕화면에다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 먼저 다시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저장이 됐죠.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으로 검색을 한 거죠. 네. 네, 여기다가 검색어는 하나님. 네, 하나님으로 검색을 한 건데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했죠. 이게 다가 아니죠. 아까 또 지금 제가 네이버 것을 했지만 이 다음 것도 다음에서 보여지는 자동 완성어 이렇게 해서 다음 것도 저장하셔서 네, 같이 붙여넣기 한 다음에 나중에 글을 쓸 때 제목과 본문에 쓸 키워드를 추출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구글에서 보여주는 것은 또 다르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여기 없는 글이 보이죠? 자동 완성어, 에베네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악보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네, 조금씩 검색되어지는 것을 다르게 검색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키자드에서는 이것도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자동 완성어와 연관 검색어가 이렇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검색 엔진 어떤 키워드가 있는가? 네, 이것은 자동 완성어, 연관 검색어, 추천 검색어, 여러 검색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배워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네, 이것은 금방 배운 겁니다. 자, 키워드의 종류, 대표 키워드, 그다음에 세부 키워드, 유효 키워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 키워드는 조회수가 많으나 전환율이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세부 키워드는 경쟁은 약하고 효과는 높은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효 키워드라고 해서 제가 블로그 차트에 제 유효 키워드 있는 거 보셨죠? 네, 31개밖에 없었어요. 아까 실시간으로 검색되는 키워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 대표 키워드나 세부 키워드도 현재 뭐 실시간으로 검색이 됐지만 유효 키워드는 제가 발행한 블로그에서 실시간으로 검색되어지는 것이 그 정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대표 키워드는 예를 들어서 FMNC 이러면 대표 키워드가 되겠죠. 그러면 세부 키워드는 FMNC에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FMNC 스마트 비전 스쿨 이렇게 FMNC에서 하는 일, FMNC로 가는 약도 뭐 이렇게 FMNC 예배 클릭 앤 터치 이렇게 FMNC에서 어떤 좀 세부적으로 하는 것들이 궁금할 때 이렇게 FMNC IT 선교사 누구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제가 대표 키워드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여기 검색을 했죠. 하나님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요. 웹사이트라는 곳에 하나님 나무 위키가 있습니다. 여기 나무 위키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무 위키에 들어오면은요. 이것은요. 누구나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자,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것 정리를 잘 해놓은 것이 있는데 먼저 1번 개요, 2번 호칭의 유래 이렇게 해서 등등등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죠. 이것이 잘못됐어요. 뭔가 그럴 때는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편집 모드가 있죠. 편집. 네, 편집을 눌러보겠습니다. 편집을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누르면 네, 잠시만요. 네, 여기 편집 생성을 눌렀죠? 편집 생성을 눌러서 네, 이렇게 보여지죠. 이렇게 보여지는 것 중에서 제가 연구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항목으로 합니다. 네, 이것만 첨부 한번 해볼게요. 다른 거를 지우면 또 안 되니까 첨부 여기 어디죠? 여기가 네, 미리 보기 하나님 편집 요청 중에서 합니다. 네, 종종 하나님 앞에 주 이 부분이죠. 개요 밑에 여기를 저장을 동의 저장. 네, 저장이 됐죠. 네, 여기 미리 보기 중에서 제가 합니다. 제가 첨부한 거죠. 이제 삭제를 해놓아도 되고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거는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냥 갈 수도 있고요. 나중에 다시
합니다를 빼도 됩니다. 개요에서 제가 여기다 합니다 했었죠. 자, 여기 합니다를 빼고 다시 저장. 네. 네, 여기 지워진 거 보이죠? 네, 이렇게 여러분이 글을 잘못되어진 것들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링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링크를 복사하는 경우에 메모장에 먼저 붙여 넣는다. 붙여 넣은 다음에 다시 복사해서 블로그 화면으로 가져온다. 네, 링크에 숨어서 스팸처럼 이렇게 숨어 있을 수가 있으니 링크를 복사해오는 경우 좀 조심을 한다면 먼저 메모장에 붙여 놓고 다시 복사해서 블로그로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링크는 어디에 어떻게 걸 것인가, 이것이 핵심인데요. 자, 어디에 영향력이 큰 사이트, 그러니까 메인 화면이겠죠. 홈페이지, 좀 큰 화면에 붙이는 것이 좋고요. 물론 당연히 연관성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 게시글에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둘 다 연관성이 있는 페이지와 연관성이 있는 글에 게시글을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꼭 그렇게 링크를 걸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게시글마다 똑같은 링크를 걸지 않는다. 이건요,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이트,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FMNC 사이트를 알리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여러 번 그 메일 묵상글을 포스트나 블로그를 써가지고 발행을 할 때 그냥 발행하지 않고 링크를 꼭 하나씩 걸어서 이렇게 이왕이면 발행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글은 다른데 링크는 계속해서 똑같은 링크가 걸리는 거예요. FMNC 오늘도 FMNC 내일도 FMNC 똑같은 본문의 내용과 크게 또 다르진 않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일치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링크를 건다면 그건 좋지 않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똑같은 링크를 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블로그 사이트 등록을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과 구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블로그를 사이트에 등록을 한다면 당연히 외부 채널에서 내 블로그를 다른 곳에서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과 뭐 서로 이웃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검색창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도 있도록 그렇게 등록을 해 놓는 건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먼저 다음에서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록을 네. 제가 로그인을 하면 안 되겠다. 맨 밑에 다음을 검색한 다음에 맨 밑에 보면 검색 등록이 있습니다. 검색 등록을 누르시고요. 네. 누르시면 여기 등록하는 공간 있죠? 네. 신규 등록하기 누르고요. 네. 네, 여기에 등록을 블로그 가져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규 등록. 네. 정보 수집에 다 동의를 눌러야 되겠죠? 네. 동의를 한 다음에 동의를 한 다음에 확인 버튼. 네. 확인 버튼을 누르면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제목, 그 다음에 모바일도 있겠죠? 모바일에서도 주소, 그 다음에 디렉토리 검색을 해서 검색을 하면요. 자, 내가 어떤 종교면 종교,
예, 컴퓨터면 컴퓨터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이름 검색이 안 됐나요? 종교 중에서 기독교. 네, 기독교 들어왔죠? 자, 그리고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쓰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블로그는 제가 금방 복사해 온 거는 우리 그 사무실 우리 친구분 거기 때문에 제가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거 기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자, 키자드로 오겠습니다. 키자드로 오시면요. 여러분이 조금 내리면 오른쪽에 보면 네이버 블로그 있죠. 네이버 블로그 구글 검색 등록 이것을 누릅니다. 눌러서 이거는 이제 네이버 포스트 블로그 주소예요. 이거는 이제 블로그 포스트 주소인데 네, URL을 잘못됐죠. 글을 올려야 되는데 네. 잠깐만요. 네. 이렇게 일단은 제 거로 들어와서 이 글에 보면 이 URL 복사가 있습니다. 이 글에 네, 주소가 있죠. 네, 이 글 주소를 네, 등록이 되었습니다. 했죠? 네, 이거는 이제 등록은 새로 고침해 볼게요. 네, 새로 고침했을 때, 네, 제가 불안, 걱정, 긴장될 때를 글을 쓴 것을 등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블로그를 등록하는 것은요. 네, 메인 화면으로 오셔서 보면은 여기 공지사항 정보 게시 그다음에 자유 게시 최신 글 이렇게 나와 있죠. 공지사항에 들어가 볼게요. 공지사항으로 들어가서 네. 대상이 아니고. 네, 네이버 여기 자 정보 게시판으로 들어옵니다. 정보 게시판으로 들어오셔서 여기 네 번째 네이버 아이디 연동 방법 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연동 방법을 보시면서 이렇게 쭉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 페이지 여기 보이죠? 마이 페이지 여기 로그인을 한 다음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한 다음에 마이 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여기 테스트 보이죠? 네. 마이 페이지 들어와서 닉네임 아이디와 닉네임 그리고 비밀번호 그다음에 여기 보면 네이버 아이디 연동이 보일 거예요. 그럼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네이버 연동할 수 있는 연동 코드가 뜹니다. 코드가 뜨는 것을 복사해서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 로그인에 보시면 소개글 옆에 소개글 옆에 누르셔서 여러분 소개 글 있죠? 여러분이 소개한 글에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글 뒤에다가 그 네이버 연동하기 하면 바로 연동이 되었으니까 소개글 옆에 있었던 연동 코드는 제거하셔도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동이 되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제 거 같은 경우 마이 페이지 들어오면 네, 저도 이렇게 연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뜹니다. 티스토리는 연동을 제가 없으니까 해놓지 않았습니다. 연동이 안 됐을 땐 이런 모양으로 뜹니다. 여기 네이버 아이디가. 그러나 연동이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아이디만 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동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자, 검색 광고를 이용한 키워드 추출 방법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네이버 광고인데요. 네이버 회원가입하고 좀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들어와서 자, 네이버 광고. 자, 네이버 광고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요.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 창이 뜨면 여기 광고 시스템으로 들어오시고 광고 시스템으로 로그인 네, 이거 검색치고 네, 광고 시스템으로 들어오셔서 네, 여기 보면 맨 위에 보면 여기 그 바가 있습니다. 광고 관리 보고서 도구. 도구를 누르겠습니다. 도구를 누르면 키워드 도구가 있죠? 키워드 도구는 눌러주세요. 네, 키워드 도구를 누르면 이런 창이 뜹니다. 이런 창이 뜰 때 여기 키워드 검색하는 창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사순절 검색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성탄절, 그 다음에 선교,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교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키워드에는요 5개까지 검색 가능합니다. 한 번에 한 개씩 하면 좀 수고스러우니까 5개까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 살펴보면요. 연관 키워드예요. 연관 키워드 조회 결과 제가 5개를 검색했을 때 557개가 보여집니다. 보여지고요. 월간 검색수, PC와 모바일, 그리고 클릭수, 클릭률, 경쟁 정도가 있고요. 네, 높고 중간, 네, 높고 계속 높음, 낮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많이 검색한 순서대로 사순절이 더 많이 검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도 이 검색한 거를 아까 어떻게 했죠? 네, 달란트도 여기 보이네요. 달란트가 2040. 네, 이것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연관 키워드 제목을 이것은 광고, 네이버 광고에서 검색을 한 거니까 광고 연관 키워드 해서 날짜도 있죠. 2019년 4월 7일 그래서 저장을 하셔서 나중에 글을 쓸 때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네. 네이버 광고 여기 보이시죠? 자, 네이버 광고 이렇게 검색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정리를 하면서 필요 없는 것들은 1차 검색을 한 다음에 정리를 하시고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네. 검색 광고를 이용한 키워드 추출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배워봤습니다. 네, 소통하는 방법, 이웃과 서로 이웃. 아까 이웃과 서로 이웃을 보았습니다. 이웃은 관심 블로그를 즐겨찾기, 구독, 팔로우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웃은 관심사나 혹은 좋아하는 내용을 자주 포스팅하는 블로그를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이웃 추가하셔서 유용한 정보와 이야기들을 그 이야기들이 업데이트 되는 대로 이웃 새글에서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서로 이웃도 아까 해보셨죠? 네, 서로 이웃은 이웃과 달리 신청과 수락 절차를 통해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블로그 소통 두 번째예요. 이 두 번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협업인데요. 협업은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같이 하여서 시너지 효과를 내며 블로그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하는 것인데요.
내가 블로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웃과 서로 이웃이 없습니다. 몇 분이 없을 때는 굉장히 조금 내가 정보성 글을 열심히 썼는데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 제일 처음에 아까 블로그 4대 지수 배웠죠. 블로그 4대 지수를 배웠는데 공간과 덧글 그리고 주목도 지수에서 내 글이 정보성 글이기 때문에 스크랩을 많이 해갔을 때 이랬을 때 블로그 지수가 높아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아직 친구가 많이 없을 때는 내 다른 그 블로그로 놀러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래서 내가 먼저 다른 블로그로 놀러 가서 그 글을 보면서 정말 거기에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댓글을 남김으로 인해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요. 공감과 댓글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고마움이 일단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 나에게 공감과 댓글을 단 그분의 블로그를 놀러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고요. 제 경험으로 볼 때 80% 이상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만큼 내가 공감과 댓글을 다른 사람 블로그에 많이 찾아가서 공감과 댓글을 남겨준다면 그 친구는 내 블로그에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가 굳이 친구가 많이 없어도 내가 오늘 50군데를 글을 읽으면서 공감과 댓글을 눌렀어요. 스크랩도 정말 정보성이다. 내가 꼭 이 정보를 내 블로그로 가져오고 싶다 했을 때 그분도 내 블로그에 올 수 있는 확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보성 글을 쓰고 어떤 것을 검색자가 어떤 것을 궁금해 했는지 오늘 자동 완성어와 연관 검색어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네. 네, 이렇게 자동 완성어와 연관 검색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을 검색했을 때 그리스도의 뜻, 나사렛 예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검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물과 성령, 예수님 출생지 이런 거에 궁금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글을 쓸 때 제목을 쓸 때 예수님과 그다음에 이 출생지, 일러스트, 뭐 그리스도의 뜻 이런 연관 검색어를 적절하게 배열을 해서 글을 쓰면 검색을 많이 했잖아요. 이분들이 이런 검색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만족도를 줄 수 있는 글을 씀으로 인해서 그분이 굉장히 만족함으로 공간과 댓글을 남겨주고 스크랩을 해갈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표 키워드고요. 그다음에 연관 검색어 이제 세부 키워드라고 하고요. 서브 키워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뭐 예수님 출생지, 예수님이죠. 여기에는 출생지가 있어요. 예수님 출생지는 어디일까요? 라고 이렇게 그 제목을 쓴다면 두 개의 키워드가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연관 검색어를 조금 더 하나만 넣지 말고 두 개, 세 개를 넣는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수님, 그다음에 다시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는 그리스도의 뜻을 이렇게 해서 연관성 있게 쓴다는 거죠. 그리고 니고데모를 검색을 했을 때 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써주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이야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이야기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제목을 써도 됩니다. 네. 이것은 이제 조금 더 연관 검색을 해보면서 이렇게 또 다른 검색어가 또 나오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서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에서 어떻게 검색되어지고 있는지 키자들을 통해서도 네,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면 네, 니고데모 검색을 해보니 네, 네, 이렇게 자동 완성어는 이렇게 검색이 되죠. 자동 완성어와 연관 키워드, 여긴 자동 완성어만 나와 있는데요. 연관 키워드하고 같이 적절하게 배열해서 문장이 되게끔 이렇게 검색을 한다면 아무래도 그 검색자가 많은 거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네. 네, 방문 유입과 이웃 늘리는 방법이에요. 방문 유입 이제 먼저 네이버에서는요 핫토픽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는데요. 블로그 C가 있습니다. 네, 블로그 C는요 네, 블로그 C는 여기 보이죠? 블로그 C. 이 블로그 C 내가 연예인이라면 출연하고 싶은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드라마가 있으신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글을 가지고 답하기 눌러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예인이라면 여러분이 이 글에 굉장히 재미있게 이렇게 글을 쓴다면 어디에 노출이 되냐면요. 바로 네이버 블로그 여기 보이죠? 핫토픽 보이죠? 여기 네 여기에 여러분이 네 여기에 선정이 되면 이렇게 후쿠오카 여행에 대해서 쓴 것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원데이 클래스, 그 다음에 아티스트 추천 이렇게 글을 쓴 것, 이렇게 떡볶이 레시피에 대해서 공개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핫토픽으로 올라오면요, 다른 분들이 굉장히 친구 추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인기 블로그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친구 추가하고 또 내 블로그는 인기 있는 블로그가 됩니다. 그래서 네, 관심 블로그에 먼저 찾아가 공감과 댓글을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웃 늘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글에 반응한 사람을 클릭해서 이웃을 신청하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네, 현또의 하루 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썼죠. 그러면 네, 이 맨 아래로 내려오면요. 네, 와우, 이분은 태그를 굉장히 많이 달았네요. 여기에 공감을 하신 분이 153분이고요. 댓글을 다신 분이 134분이에요. 굉장히 많은 댓글이 달렸죠. 공감을 눌러볼게요. 공감을 누른 사람들이 여기 쭉 나옵니다. 이 떡볶이에 대해서 여기 맨 올리면요. 네, 여기 국물 떡볶이 황금 레시피에 공감을 단 사람들이 지금 153명이죠. 네, 그리고 댓글 단 사람이 134명이나 돼요. 네, 이렇게. 네, 공감과 여러분이 이제 친구를 추가할 때는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좋아요. 공감 누른 사람이 찾아가서 여기 이웃 추가. 여기도 저와 이웃이 있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이곳에서 이웃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하고나 이웃 추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보성 글을 쓰고 있는 사람과 이웃을 추가하면 아무래도 좋겠죠. 그럼 먼저 이 하늘소망 제목부터 닉네임부터 뭔가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작성한 글이 없어요. 네,
이분은 이렇게 들어와 봐야 합니다. 아무도 정보성 글도 쓰지도 않고 이런 분에게 들어가서 친구를 신청하면 별 도움이 안 되겠죠. 이분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쓰셔서 여기 이 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하시면 되고요. 네, 다시 댓글을 다신 분을 클릭을 해서 네, 이렇게 댓글을 달렸네요. 이모티콘을 넣기도 하고 또 정말 맛있는 음식 잘 보고 갑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고요. 네, 댓글 단 사람 여기 아이콘을 누르시면 다시 이분의 사이트로 올 수 이분의 블로그로 올 수 있죠. 이분의 블로그로 오니까 네, 여기 술집이네요. 네, 이분이 여기에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프로필에다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대출 상담사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런 분들과 친구 맺어서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그쵸? 예, 이렇게 남자친구랑 하남시에 있는 친구를 보러 놀러 갔다라고 시작해서 쓰는 거 보니 쓰고 또 이렇게 술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올린 걸 보니까 아직 복음을 아직 못 들었거나 또 예수를 아직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줄 수 있고 친구를 삼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면 온라인상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면 이 사람이 글을 읽고 여러분들이 포스팅한 글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서 새로운 삶을 산다면 우리가 블로그 하는 이유가 되겠죠. 네. 네. 네, 통계 확인하기. 네. 여러분 다시 블로그에 들어와서요. 네, 여기 맨 위에 보면 내 메뉴 있죠? 여기 보면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 눌러보시겠어요? 통계를 보니 내 블로그 통계가 오늘 일 조회수가 110명입니다. 네, 전체 보기를 누를게요. 전체 보기를 누르면 기본 설정, 꾸미기 설정, 메뉴 글 관리, 내 블로그 통계가 있습니다. 예, 통계 중에서 오늘 저는 사용자 분석을 한번 볼까 합니다. 유입되는 거, 전체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검색으로 유입된 것과 사이트 유입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전체를 보면 지금 다음 네이버 통합 검색 모바일에서 23%, 다음에서 19%, 그다음에 페이스북 다음 이미지 검색으로도 검색돼서 들어왔고요. 구글도 이렇게 여러 곳에서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이트 유입이고요. 월간으로 보겠습니다. 월간으로 보면요. 네, 굉장히 많게 블로그를 통해서도 들어오고요. 다음 지도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시간대 분석도 나와 있고요. 네, 시간대로도 나와 있는 거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연령대별로도 나와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파란 거는 남자고 빨간 거는 여성인데요. 여성이 많이 들어왔네요. 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의 블로그를 이제 발행을 해서 이제 페이스북으로 가지고 가야 되겠죠. 네, 오늘 전 이 글을 쓴 거를 가지고 자, 페이스북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맨 밑에 다시 한번 볼게요. 맨 밑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지는 것이 보이죠? 네, 그것을 클릭하면 이렇게 채널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페이스북으로 공유를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다가 불안하고 때로는 걱정되고 긴장될 때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하고 네, 페이스북 게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페이스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페이스북에 도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도 올렸는데 오늘도 방금 또 다시 올렸습니다. 다시 이렇게 누르면 제 블로그로 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마지막으로 링크 다는 법을 배워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들어온 사이트는요, 지금 피스위드갓이라고 해서 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이트예요. 디딤글 모음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디딤글이 12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 전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있는 주소를 복사해서 링크를 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보다는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가서 이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기예요. 저는 오늘 마음이 너무 아파요 라는 글을 들어와서 주소를 복사하고 네, 제 블로그로 가서 글을 쓸 때 네, 이 글을 쓸 때 링크를 여기다 다는 거죠. 여기다 달고 네, 이렇게 링크가 달린 것을 보고 이제 여기 확인 있죠? 확인을 눌러서 이렇게 링크를 달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링크를 달아주고 네, 가운데로 또는 끝으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링크 다는 법까지 배워보았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